2026년 2분기 그루들의 설틴F 포트폴리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워런 버핏, 켄 피셔, 하워드 막스, 스탠리 드래켄밀러, 빌 에크먼 이런 같이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지난 6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쥐고 있었는지 45일이 지난 8월 드디어 공시가 된 것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설틴F를 보면서 언론 기사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적인 착시 현상들을 먼저 짚어보고 대가들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어떤 종목을 줄이고 어떤 종목을 새롭게 채워 넣었는지 제가 본 괜찮은 종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연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면 좋을 것인지 제가 입장에서 정리를 했고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이 투자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들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설틴애플가 공개되면 언론에서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대중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특정 종목, 인기 종목 몇 가지를 뽑아서 그것으로 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러켄밀러, 아마존, 알파벳, AMD 대거 매수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으면 드러켄밀러 같은 그루도 반도체와 빅테크를 많이 샀네. 이거 더 살 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기사 말고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뜯어보면 그것이 아닌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모습이 이번 실제로 공개된 드러켄밀러의 2분기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아마존이랑 구글을 사긴 샀어요. 그런데 보시면 그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2.48%, 그리고 구글은 2.31%, AMD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순위 31위,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0.81%에 불과합니다. 즉 드러켄밀러는 빅테크라던가 반도체에 올인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목에서 편입시킨 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 제목만 가지고 샀네? 이거 여기다 올인했나? 이런 오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하면 실제로 이렇게 계좌를 다 뜯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루들의 설틴F 그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그 whalewisdom.com www.whalewisdom.com 요 사이트가 되게 보기 편하거든요. 기사로 보지 마시고 항상 이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을 샀는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루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제가 어떤 종목을 더하고 빼려고 하는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반도체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그루가 제가 따르는 그루들이 버핏, 켄 피셔, 하워드 막스, 드러켄밀러, 빌 레크먼 이렇게 되는데요. 이 그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거론되는 디램 주식들, 마이크론, 샌디스크. 물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있지만 요거는 이제 미국 상장 주식만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유사한 디램 주식,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이런 고변동성 메모리 주식들을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그루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들고 있더라도 TSMC나 엔비디아처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크고 규모가 큰 확고한 초대형주 위주로 압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켄 피셔의 포트폴리오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켄 피셔는 기본적으로 벤치마크를 추정하면서 잘 나가는 주도주, 인기주들을 가지고 시장이 꺾이더라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켄 피셔마저 이번에 마이크론, 샌디스크, 속스 이런 것 극소량만 가지고 있고 정리를 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그건데요. 샌디스크와 속스가 보이실 건데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양 순위로 따졌을 때 476위, 479위. 캠피셔가 한 1100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476위, 479위로 이 비중이 표시가 안 돼요. 0.00%. 그 아래기 때문에 0.00으로 표시될 정도로 작은 비중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룹들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팔라는 건가? 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요새 미디어라든가 기사를 보면 항상 반도체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반도체 얘기만 나오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오른다. 다시 9,300 간다. 계속 오른다. 반도체는 무슨 끄떡없다 하면서 계속 사라고 하지만 정작 고수들의 포트폴리오에는 그 반도체가 별로 없다. 이 사실을 전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반도체를 더 사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썰틴F의 그들의 포지션을 보면서 좀 더 제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지난 경험, 지난 상승장, 얼마 지나지 않았던 상승장의 경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9,300이 되었을 때, 그래서 단기 고점이라고 쳤었을 때, 과연 나는 팔고 나왔는가? 못 팔고 나왔거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팔고 나올 자신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는 계속 오르는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더 사고 싶었지, 그때 팔고 나온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상승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큰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에서 내가 팔고 나오지 못하고 수익을 크게 실현하지 못할 것이면 그러면 굳이 내 그 올라가는 수익이 내 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많이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루드리 포트폴리오 보면서 참고해서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디램 주식들은 오르는 과정에서 조금씩 정리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내가 고점에 다 팔 자신이 없고 그렇게 못 팔았기 때문에 그냥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판다는 생각으로 디램 주식들은 조금씩 정리하고, 다만 좀 더 안정성 있게 이제 팔아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조정이란 기회에 TSMC, 엔비디아, 그리고 ST 마이크로 ADR이라고 요거는 아직 덜 올랐더라고요. 현재 지금 이제 7월 조정을 마치고 다시 반도체가 오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런 소극장 주식들, STM 같은 건 아직 덜 오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사고, 그리고 드림 같은 거는 좀 팔면서 비중을 줄이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좀 더 안정된 주식, 반도체 중에서도 좀 더 안정된 주식을 추가 매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주입니다. 에너지 섹터에서 캠피셔가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캠피셔의 종목 선정만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캠피셔는 종목을 먼저 고르지 않고 섹터의 비중을 먼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섹터의 비중을 늘려야겠다, 또 줄여야겠다 판단이 들면은 그에 따라서 종목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화면에 나온 것이 캠피셔의 가장 많이 산 종목, 가장 많이 판 종목 리스트인데요. 많이 판 종목 리스트를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보시면 쉐브론,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엑소모빌, 이렇게 에너지주 섹터를 줄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에 대한 종목을 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캠피셔가 에너지를 왜 줄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6월 말이었죠. 그때 이란, 미국에서 자, 드디어 이제 우리 협상 체결한다 하고 MOU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가의 공급망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도 유가는 빨리 떨어지기 어려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MOU가 체결되니까 유가가 엄청 빨리 떨어졌어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 주식도 또한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MOU가 파기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막혀 있기 때문에 다시 유가와 에너지주가 올라 있는 상태지만 다시 MOU가 체결되거나 이란과 미국 사이에 평화의 제스처가 나오면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때도 결국 또 유가랑 에너지 주식들은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서라도 유가가 많이 급등할 것 같은 제스처를 보이면 트럼프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합의를 한다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아니면 시장을 다독거리면서 결국 유가를 누르려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오른다고 유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제스처라든가 협상 이지 때문에 결국 어떤 결론이라든 봉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봉합이 되면은 유가는 떨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캠피셔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에너지를 좀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같은 차원에서 에너지가 이미 어느 정도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을 팔고 다른 섹터의 주식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또 YPF 그리고 무슨 베눔 에너지 이런 주식들은 좀 정리하고 나머지 다른 섹터의 주식들을 좀 사고 그리고 엑소모빌이라든가 쉐브론도 있긴 한데요. 이거 제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요거는 소량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비중은 그냥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항공주랑 주택 공급주입니다. 그들의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서 저는 요 종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유가 시대라고 하지만 고유가가 길게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게 가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항공주가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원가가 덜 들게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고유가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모습을 보면은 항공주가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도 고유가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마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유가가 올라서 항공료가 올랐다고 해서 비행기를 덜 타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돈을 벌고 확실히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비싸졌어? 에이 어쩔 수 없네 하고 타고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라든가 미팅이 있다면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송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원가 유가로 인한 높은 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진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더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고유가 때문에 좀 약간 눌려 있는 그 가격이고 이런 전쟁이 좀 더 지연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하면은 항공주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오를 거란 생각이 들고 혹시나 더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좋기 때문에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유나이티드 에어는 드러켄 밀러가 샀고 델타 항공도 워렌 버핏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사는 거고 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항공주를 추가 매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티커만 보시면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게 무슨 주식들이야 라고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닥터 닥터 호튼 그리고 CRH라고 건자재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련 건자재, 인프라 자재를 공급하고 그걸 짓는 회사들 또 SKY는 뭐 스카이 대학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는 회사라더라고요. 해 보면은 고금리 금리가 지금 올라가면은 금리가 오르는 시대에선 주택은 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주담대가 비싸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수요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택에 대해서 주택 관련돼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당장 9월에 금리 인상하네 아니면은 10월에 하네 올해 하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면서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택이 안 좋은 것인데 왜 주택주를 드러커밀러는 샀을까?
요 주식들은 드래커밀러가 산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샀을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들을 봤는데 고금리가 예상되고 주택이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지금 물론 금리가 높다고 하지만 공급 부족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빚을 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 PER 주식 그래서 이미 펀더멘탈과 비슷한 정도로 지금 가격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주식들을 그냥 들고 있다가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은 좀 더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정도 유가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물가 문제가 정리돼서 야 이제 금리 계속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야? 좀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면은 좀 더 빚을 보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다 하더라도 계속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망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요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넣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가 제가 이번에 2분기 그루들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어떤 주식을 사겠다, 그리고 어떤 주식을 팔겠다 정하고 내가 얼마의 가격이 오면 내가 사야겠다, 그리고 얼마만큼 팔아야겠다 이걸 다 정리한 것이거든요. 보시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125가 되면 한 주 사고 112가 되면 한 주 더 사고 105달러가 되면 한 주 더 사고 이런 식이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에 시장이 열리면 바로 시초가로 바로 한 주를 사고 그 이후부터는 345달러 이하가 되면 사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입한 가격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매도한 거는 내가 얼만큼 팔 것인가를 정한 것인데 드레임 같은 경우에는 절반으로 줄이고 브로드컴이라든가 YPF 같은 것은 다 팔겠다. 이렇게 저희 계획을 세워둔 것입니다. 보시면 특징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많이 사고 있진 않아요. 보수적으로 진입 가격을 정하고 그 진입 가격에도 한 주씩 사는 되게 보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에게 되게 조금 사네 이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그들이 어떤 스탠스로 시장을 대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것도 사실 이걸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요. 하워드 막스요. 하워드 막스는 이번 경우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5%를 풋옵션, 그러니까 떨어진다에 베팅을 했습니다. 정말 크게 하락에 베팅을 한 경우이고요.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1분기가 더 저점이었어요. 이제 3월 달에 이제 이런 전쟁이 커지면서 3월 말쯤에 저점을 형성하고 그때 겨우 반등하는 그 분위기에서 3월 말이 마무리됐고 현재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그때에서 좀 더 많이 반등한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저점은 1분기 때가 더 저점이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드래크밀러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 TSMC도 팔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팔았다가 반등을 하게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더 매수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들이 종목들이 2% 정도, 많으면 3% 정도 해가지고 2% 정도의 비중으로만 작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피셔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야말로 주식 100%로 투자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도 채권 비중을 높여서 이분이 포트폴리오에도 채권이 이제 8%, 9%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즉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부담스럽다 보니 대가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이제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 방식으로 대비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매수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전 이미 제 자본은 1억이고 대출 낀 것이 2억이니까 레버리지 200%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포지션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더 매수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여겨본 종목들은 이렇게 한두 개씩 사서 가지고 있다가 조정이라던가
큰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때 더 많이 하는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에서 좀 더 보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종목을 보시고 이 종목 구루가 샀는데 좋겠네 라고 많이 사기보다는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방어 전략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생각한 관점과 종목들이 여러분이 투자 판단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시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